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맥경매 김양수입니다. 오늘 제목을 좀 애궁 안타까워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토지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은 뭐 어떤 물건이든 돈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안타까워라 라는 표현으로 이런 물건을 하나 간단하게, 토지는 아닙니다만은 오피스텔이에요,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경매를 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 정도는 그래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계속 미납을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물건을 조금만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2017-1367번인데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하나 오벨리스크 1416호의 경매가 감정가는 2억 800만원이네요. 2억 800만원인데 유차를 거듭하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죠? 가져갔는데 다시 경매가 미납되고 다시 경매가 나옵니다.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금액이 조금 낮은 금액으로 다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1억 2100만원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또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금을 미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7060만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역시 미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근데 앞 사람이 미납을 한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들어갔으면은 이런 미납 사태가 안 생길 텐데, 보증금 대비해가지고 최저 입찰 보증금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1억 3천 떼면은 1300만원의 입찰 보증금이 들어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1000만원의 입찰 보증금이 들어갔을 것이고, 세 번째는 또 680만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이 들어갔을 텐데 줄줄이 미납하는 사태가 나왔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가로 낙찰받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낙찰받은 이후에 내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매 투자에서 배워야 되는 최소한의 지식은 배워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벨리스크 위치 좋죠. 위치 좋은데 면적도 이렇게 이 정도 금액으로 면적도 어느 정도입니까? 9평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는데 줄줄이 다 대금을 미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물건이 다음에 또 나오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모르겠네요. 또 미납하는 사람이 생길지 그거는 또 모를 일인데, 한번 볼까요?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네요. 임차인이 법인이고 주거용 전부로 되어 있고 전입일은 미상이고, 법인이니까는 뭐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해도 되는 건데, 법인 전입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입을 하는 것이지. 보증금 1억 7천입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보증금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해낭서상, 해낭조사서상에 보증금이 1억 7,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인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물론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을 했으면은 아까 첫 번째로 낙찰받아 가신 분이 상당히 저렴하게 잘 받아간 거죠. 근데 이 전세권자는 배당금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건에 의해 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했으면은 이건 인수한다고 여기에서 설명을 미리 해주고 있거든요.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을 이 건세권자 법인이 경매를 신청했으면은 당연히 말소 되겠죠. 근데 이 물건은 강제경매이고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이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매각 허가에 여기에 보면은요. 매각 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여기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 등기 이것은 뭐 토지의 별도 등기는 구분 등기 이것은 밑으로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니까는 그 부분은 뭐 영구적으로 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니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 이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요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법원 문건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난 뒤에 이 정도는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전세권자가 여기에 어디를 보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배당 요구한 내용이 없으면은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뒤에도 인수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금액을 낙찰을 받고 저가의 낙찰을 받고 난 뒤에 한번 볼까요? 요렇게 낙찰을 받고 난 뒤에 요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또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저렴하게 낙찰을 심지어는 7,6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추가로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1억 7,500만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060만 원을 내고 또 1억 7천을 낸다면은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물건은 적어도 1억 7,500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전제라면은요.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억 7,500만 원을 내가 뭐 내준다는 생각으로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시세가 2억 800만 원이라면은 1억 7,500을 인수한다면은 1,0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아야만이 그나마도 한 10% 정도 저렴하게 낙찰받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는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고 난 뒤에 입찰을 들어가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물건을 보시고 나도 이런 물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긴장을 하시면서 경매 물건을 판단하고 입찰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토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물건이지만은 경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항력이나 인수할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난 뒤에 입찰을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토지 투자의 정석을 이야기하는 금액토지 김양수였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